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는데요. 그 주택관리업에 대한 주요 핵심 업무를 제가 세 가지로 나눠놨어요. 처음에는 공실관리, 공실임대관리죠. 공실임대관리, 그리고 연체, 수공관리, 그 다음에 시설관리,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눴는데 각각 분야에 대해서 한번 가볍게 짚고 한번 넘어가 보시자고요. 보시면 먼저 이제 공실관리. 공실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공실 최소화를 위해서 평소 임대 전략을 수립해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 그 주택 임대관리 업자들도 업을 영위하는 사람들도 많겠지만 또 그 경쟁이 되는 임대인, 본인들이 직접 관리하는 물건들도 상당히 많겠죠. 그런 물건들이 시장에 쫙 나옵니다. 나오는데 어느 정도 내용 연수라든지 건물의 그 상태 그런 거에 따라서 가격이 형성돼 있겠죠. 그 가격이 형성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원룸이 500만 원에 40만 원짜리 원룸이 있어요. 월세. 500에 40만 원에 대한 물건이 어마어마하게 많겠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데서도 우수하게 만들라 이거예요. 네? 똑같은 건물이지만 뭐 다른 건물이지만 시설은 거의 비슷해요. 그죠? 근데 가격적인 부분이나 시설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별도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에서 우위적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경쟁이 되는 타 물건에 비해서 계약률이 높아지겠죠. 그런 말씀 드린 거고, 자세한 거는 후단에 다 나올 거예요. 다시. 그리고 두 번째, 이사 등 자연 공실이 발생했을 때는 청소하고 보수를 완비해서 즉시 입주가 가는 상태를 만들어야 된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이사를 나갔어요. 이사를 나갔는데 사람이 살다 나간 집은 어때요? 지저분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고장난 것도 많이 있겠죠. 뭐 깨끗이 사신 분도 있겠지만, 근데 그걸 이제 빨리 공실로 전환을 해야 돼. 이제 임대를 넣을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야 되는데 청소가 뭐 이틀, 3일 걸리고 뭐 도배해야 되고 시설물 유지 보수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막 보름 정도 걸렸어. 그죠? 근데 저는 그러니까 선생님은 보름 정도 걸렸다고 한번 가정을 하시자고요. 저는 하루 만에 유지 보수하고 청소까지 맞춰가지고 바로 매물로 올려놨어요. 그렇게 되면 14일에 대한 그죠? 14일에 대한 임대료를 어떻게 된 거예요? 손실을 보신 거예요. 누가? 임대인이. 누구로 인해서?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최대한 빨리 조속히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공실 관리의 핵심 포인트예요. 그 다음에 광고를 해야 되죠. 그냥 공실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나갑니까? 안 나가죠. 그럼 광고를 해야 돼. 어떻게 광고해야 돼? 어떻게 광고죠? 집방 다방 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자, 또 여기서 이제 약간 번외적인 궁금하신 얘기만 살짝 말씀드릴게요. 자, 주택 임대 관리를 해서 내가 한 건물 관리를 해. 그럼 거기에 대한 중개는 전속 중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예, 그게 뭐 한 5동, 10동 가능해요. 그 전속 중개는 건 나 혼자서 단독 중개로 해가지고 이 건물 계속 공실을 해소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수료는 또 나의 수익으로 들어오는 구조거든요. 그죠? 근데 관리 개수가 많아지면 전속 중개 가능하십니까? 못해요.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래서 저는 애초부터 전속 중개 안 했습니다. 왜냐? 지금 상태를 생각을 했던 거예요. 물론 한두 동 건물 상태가 좋고 그러한 사항은 임대인하고 협의해서 전속 중개로 계약서 쓰시면 돼요. 그렇게 원하시는 임대인들도 더러 있어요. 이해하셨죠? 근데 굳이 전속 중개로 해가지고 그런 수수료, 중개 수수료에 대한 수익을 구상을 하셨다면은 일단은 지금 한보 후퇴를 해두세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요. 광고를 해야 되는데요. 전속 중개는 나 혼자 광고를 해야 돼요. 근데 집방에 광고하시려면은 한 달에 얼마 드려요? 얼마 줘요? 그 사람들 비싸잖아요. 그러면 저거 다 올리실 거예요? 내가 관리하면 예를 들어서 50동 관리해요. 50동 관리하면요 기본이 곱하기 10이라고 그랬죠. 10 이상인데 간단하게 그러면 500세대 중에 공실률이 한 10%라고 생각해봐요. 그 50채야. 50채 관리해도 50채 전속 중개를 해야 돼 혼자서. 가능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가능은 하겠지만 쉽지는 않죠. 그리고 전속 중개를 하면 타 공인중개사 분들이 제 물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안 가져요? 안 가져. 도태됩니다. 그 지역에서. 그런 위험 부담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전체를 다 오픈해서 전속 중개로 가실 생각하지 마시고 특별히 물건이 상당 부분 메리트가 있다. 그리고 시장에 나가도 인기 있는 물건이다. 그러면 전속 중개 가셔도 돼요. 전속 중개 제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야. 공실률만 줄여주면 되거든요. 공실률만 해소해 나가면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일단은 과감히 접어놓고 광고를 해야 되는데, 그럼 내가 중개업을 하면서도 집방이나 뭐 다방이나 이런데 광고를 하시겠지만 주택 임대 관리에 대한 광고를 해야 되는데 또 돈 나가? 또 돈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저는 돈 없이 광고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온라인이나 아니면 지역 광고 아니면 또 인맥, 뭐 징검다리 효과겠죠. 소개, 광고물 등으로 폭넓은 공실 마케팅 전략을 수행하셔야 돼요. 나 혼자 이 공실을 해소한다고 하시면요, 고되실 거예요. 힘듭니다. 힘드실 거예요. 자, 다음은 수납하고 연체 관리죠. 당연히 입금되는 부분하고 연체되는 부분에 대한 관리고, 두 번째는 연체율이 증가하면 어떻게 되죠? 임대업의 영향이 커요. 돈 안 들어오니까, 그죠? 그래서 상습 연체자들, 악성 임차인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연체율에 의해서 연체 임차료에 대한 협상을 높여라. 이거는 사실상 희망 사항입니다. 뭐 일본 같은 데서는 임대차 계약하는데 밑에 그 차임에 대한 연체 유율을 뭐 기재해서 당연시 내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 이거 안 되죠? 아직까지는. 그리고 악성 연체자는 내용 증명 발송이나 명도 절차에 대한 고지 이런 걸로 인해서 항상 내가 관리되고 있구나, 이 사람이 나한테 고지 업무를 하고 있고 나는 내야 될 의무가 있구나, 이런 그런 인식을 심어 주셔야 됩니다. 고압전에 가서 만약에 제가 임차인이에요. 그 선생님이 임대인이에요. 임대인인데 제가 월세 40만 원에 살고 있어요. 근데 한 달 안 냈어. 못 냈어. 지금 힘들어서 어려워가지고. 선생님 저한테 전화 주실 거죠. 월세가 연체됐습니다. 납부해 주세요. 사장님, 제가 사실 일하다가 다쳐가지고 지금 3개월 동안 병가 내고 일을 못 하고 있는데 어떻게 좀 사정 좀 봐주시지 못하겠어요? 그럼 뭐라고 하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2달째 됐습니다. 그럼 40만 원이 어떻게 돼요? 40만 원이 어떻게 돼요? 80만 원 되잖아요. 곱절 되죠? 그래서 또 안 들어오네? 또 전화했어. 전화했더니 아직까지 이게 낫지가 않네요. 3개월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지금 3달만 보증금에서 공제해 주시면 안 될까요? 보증금 300만 원 있잖아요. 뭐라고 하실 거예요? 뭐라고 하실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이 이렇게 마음이 약해요. 근데 안 돼요. 당신 뭐 빚 내서라도 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감정 싸움 나죠. 그러면 고객 존중하는 거예요? 못하죠. 어려운 문제예요, 이게. 자, 이제 끝났습니다. 3달. 그래서 이제 출근했어요, 저는. 거짓말이 아니었어. 선의의 악성 임차인이라고 표현, 이상한데 선의의 악성 임차인 표현을 해보자고요. 3달째 내야 되는데 얼마 내야 돼, 이제? 120만 원 돼요. 작아요, 커요? 그러면 내기 좋아, 아까워? 아까우신 거예요. 그러면 지난달에서 보증금에서 공제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우리 사장님이. 그럼 이번 달에도 공제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6달 정도 연체했어요. 그러면은 240만 원이죠. 이제 60만 원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계약 종료일은 아직 한 5달 남았어. 6달 남았어. 6개월 됐는데. 그럼 이제 보증금 어떻게 돼요? 없어지기 일보 직전이죠. 보증금은 차임이 아니에요. 보증금도 보증금은 월세로 공제할 수 있는 저게 아니에요. 돈이 아니에요. 보증금도 차임에 포함이 돼 있어요. 우리 민법에서 보증금도 월세도 다 차임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죠? 그죠? 전세? 그러면 전세는 뭐 차임 없습니까? 보증금이 차임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설득을 해야 돼요.
보증금에서 공제는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 게 맞아요. 이해하셨죠? 나중에 돈 받는 법 알려드릴게요. 알려드리고 이상하네 또 이 사채 무슨 이런 업자로 그죠? 네. 돈 잘 받을 것 같이 생겼어요? 네? 가면은 제가 선례를 좀 많이 알려드려 볼게요. 자,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 내용을 쉽게 표현을 하면요, 고지 업무예요. 고지 업무. 돈 내야 돼. 돈 내야 돼. 근데 돈 내야 돼라는 소리를 안 하면 안 내요. 네. 우리나라 문화가 이상하게 그래. 대한민국 사람들이. 근데 재밌는 건요, 뭐 외국인 근로자들 많이 오잖아요. 당지도 상당히 많거든요. 뭐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저희 예멘, 뭐 난민 애들 제주 왔잖아요. 그전에 예멘에 저한테 형님 하는 애 동생 하나 있어요. 걔가 막 우즈베, 카자흐스탄 애들 다 데리고 와서 형님 방부해줘 막 이런 애들이 있어. 네, 우량 임차인이야 걔도. 네. 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특히 중국인들 월세요 하루도 안 밀려. 네. 그 우리나라 사람들요. 예를 들어서 뭐 보증금 500에 월세 40만 원짜리 방을 줘야 되는데 아 보증금이 부족해요. 한 100만 원에 월세 조금 올려드릴 테니까 한 뭐 42만 원에 안 될까요? 이 얘기하죠. 그러면 돈 올라가니까 덜컥 줘버려요. 냅니까 안 냅니까? 안 내요. 그럼 마이너스야 임대인한테. 근데 우리나라 대한민국 문화가 그래. 문화가 신기해요. 아주 전국 방방곡 어딜 가도 다 그래 다. 네. 근데 그런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잖아요. 걔네들 저 보증금 30만 원 받아요. 월세는 25만 원. 걔네 안 좋은 방 쓰니까 당진에서. 근데 한 달도 안 밀려. 하루도 안 밀려. 그날 되면 또 걔네 계좌 거래가 안 되는 친구들이 많죠. 예, 돈 들고 옵니다. 가스비하고 주섬주섬 갖고 와요. 예, 그리고 와가지고 돈 내고. 그런 외국인들은 법적인 문제가 없어요. 예. 굉장히 자기들이 체류하는데 문제가 많이 생길까 봐 그러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런 경우 있어요. 얼마 전에도 있었어요. 중국인인데 그분이 이제 그 원청 업체에 하도급 공사로 들어온 거야. 그 사람도 중국인이었대요. 조선족이었겠죠. 예. 근데 거기에 근로자 중 그 사람이 쓰는 팀이라고 하겠죠. 그 팀 중에 한 명이 불법 체류자였어요. 근데 그 불법 체류자를 고용한 그 중국인 외국인 근로자 있잖아요. 추방됐어요. 추방. 살다가 하루 살고. 그러면 이 문이 아니라 명도를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리고 보증금도 계약 기간 만기될 때까지 보증금의 여유도 없어요. 그렇다고 문 따고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주거침입이에요. 주거침입. 예, 형사 사건에 휘말리죠. 물론 중국인이라 그럴 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근데 얘가 불법 체류했다 또 언제 올지도 모르잖아. 무턱대고 따고 들어가지 못해. 막 이런 상황이 생겨요. 예, 다행히 해결은 잘 됐지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신경은 써야겠지만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은 아무도 없어요. 예, 불강력적인 사항이란 말이에요. 임대인이 임대를 놔도 하는 거야. 다만 제가 임의적으로 판단을 해서 대리 행위를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막 했다? 예, 그건 문제가 되겠지만 사전에 계약하기 전에 어떻게 해요? 임대인하고 상의를 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크게 계약상의 문제가 생기는 것 뿐이지 예, 우리 임대관리업상의 문제가 생긴다고 보지는 않아요. 시설관리. 그래서 임차인 민원 접수 시 아까 말씀드렸죠. 처음에 즉시 조치 취해야 된다. 왜? 이 즉시 안 해주면 임차인은 불편해하죠. 또 안 해주면 기분 나쁘죠. 어디로 가요 얘가? 욜로 갑니다. 욜로. 네, 욜로 가요 바로. 네, 바로 가겠죠. 네. 자, 그리고 본질적인 주택 기능을 유지 관리하는 건 당연한 거고 가장 중요한 겁니다. 더 큰 비용이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무슨 얘기냐면 한번 이렇게 건물에 갔는데 주차장에서 물이 똑똑 떨어져. 그럼 내가 그냥 뭐 임대해서 사는 집이면 신경 안 쓰고 이렇게 가죠. 근데 제가 봤는데 물이 똑 떨어지는데 저거 뭐지? 들 떨어지네. 그냥 지나쳤어. 그 다음 날 왔더니 똑똑똑똑똑 떨어져. 그래서 이게 뭐지? 이제 해빙 기간이라 뭐 위에 얼음이 녹아서 떨어지는 건가? 봤어.
저녁에 전화 오죠. 난리 났어요. 주차장에 물 받아댔어요. 막 이렇게 나오죠. 그러한 부분들을 놓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실제로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여러분들 아파트에 사시는 분 계십니까? 다 아파트 사세요? 그래요? 저 아파트 안 살았어. 아파트에 살다 보면 엄청난 한파가 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방송해요? 예, 뭐라고 방송? 온수트라는 안 하고 세탁실, 예, 세탁실 사용을 자제해 주세요, 금지해 주세요. 얘기 나오죠? 왜겠어요? 급수 라인은요 상시 흘러요. 사람이 쓰기 때문에. 옛날에 우리 시골집에 살 때 물얼지 말라고 톡톡톡톡 해놨지. 사실상 요즘에는 뭐 그렇지 않죠. 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중앙난방이잖아요. 그죠? 안 터져요. 근데 세탁실은 어때요? 쓰다 안 쓰다, 쓰다 안 쓰다 그러죠. 예. 그러니까 물 사용량이 많아요, 적어요? 적죠. 그러면 고인물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항상 흐르는 게 아니니까. 있겠죠. 그 고인물이 만약에 결빙이 됐어요. 그 다음부터는 순식간이에요. 물이 처음에 얼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처음에 얼잖아요. 물이 흘러수록 침이 계속 생깁니다. 그러다 배가 막았어요. 예? 배가 막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 물 쓰면 쭉쭉쭉쭉 얼다가 나중에 역류해 버리는 거야. 집 베란다에서 막 물 나오고 막 세탁기 물 퐁퐁 냄새 나고 막 그런 거예요. 예? 그러면 그거 해빙하려면 본인이 합니까? 할 수 있어요? 업자 불러야겠죠. 예, 업자 부르면 해빙 작업 얼마 할 것 같아요? 요즘에 한 50만 원 더 받아요. 50만 원. 해빙 작업비가 누수 작업 뺨쳐요. 고가의 비용이 나온다 이거예요. 예, 그죠? 그런 부분 사전에 뭐 한파가 온다 그러면 빨리 임차인들한테 고지를 하고 안내문을 게시를 해서 세탁실 사용을 금지해 주세요. 그런 거 해야 되는 거예요. 평소에는 사소하게 넘어갈 수 있지만 이제는 그게 사소한 게 아니고 그런 부분에 집중해서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임대인에게 작은 유지보수 등 발생하는 유지보수비, 특히 뭐가 절감이 될까요? 인건비. 이거 나중에 설명드릴게요.